안녕하세요. 라온의 책 먹방. 오늘은 상대의 진심을 읽는 법이라는 책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미오카 신지라는 작가가 쓴 책이고요. 오늘도 이 책 맛있게 잘 먹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행동에는 다 이유가 있다. 중요한 시기에 이게 뭐지? 싶어지는 행동을 한다면 평상시에는 청소나 정리에 별로 개의치 않다가 중요한 발표 등이 다가오면 서서히 책상을 정리하기 시작하는 사람이 있다. 더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든 후에 착수하려는가 싶어서 처음에는 주위 사람도 그런 행동을 호의적으로 받아들이지만 갈수록 뭐지? 하고 고개를 갸우뚱하게 된다. 이런 사람들은 학창 시절 벼락치기를 해서라도 공부에 매달려야 할 시험 전날에 방을 청소하거나 독서를 했을 것이다. 이는 심리학에서 말하는 셀프 핸디캡, 즉 자신에게 불리한 조건을 부여하는 것인데 그 밑바탕에는 직면한 일이나 시험에 대한 공포심, 자신감 부족 등이 깔려 있다. 결과가 좋지 못했을 때 상처를 받거나 풀이 죽지 않도록 자신이 이해할 수 있는 핑곗거리를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다. 이런 사람은 도대체 언제 할 거야? 더 미루면 안 돼. 라고 모두 입을 모으는 시점인데도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한다. 머릿속으로는 자신이 지금 무엇을 해야 할지 가장 잘 알고 있으며 그것을 인식하고 있기에 이런 행동으로 치닫는 것이다. 그 사람이 극복해야 하는 커다란 과제가 겉으로 드러나는 셈이다. 후배나 부하 직원이 셀프 핸디캡을 시작한다면 차가운 시선으로 보지 말고 해야 할 일을 티나지 않게 구체적으로 지시하거나 충고해주자. 이런 사람은 의지는 약하지만 기본적으로 성실한 편이다. 잘 이끌면 당신에게 감사하며 앞으로 힘이 되어줄 것이다. 깜빡하는 실수를 거듭한다면 잠깐 딴 생각을 하느라 단어를 잘못 쓰거나 잘못 읽는 일은 누구에게나 있다. 다만 그런 일이 자꾸 반복되면 다른 양상을 띠게 된다. 무언가를 하려고 할 때 무의식적으로 방해하려는 의도가 작용해 다른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을 심리학에서는 착오 행위라고 한다. 예를 들어 잘못 적거나 잘못 듣는 것은 본인이 알아차리지 못한 진정한 소망을 나타낸다. 그런 실수가 많은 사람은 억압 상태에서 매일 갈등하거나 자신의 본마음을 외면하고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상태일 수 있다. 일단 자신의 내면을 자세히 살펴서 억압되어 있는 소망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실수를 계속한다는 점에서는 같지만 아까 본 자료를 못 찾겠어 라는 경우라면 업무에 대한 염증을 한 가지 원인으로 둘 수 있다. 건망증은 주의가 산만하거나 집중력이 부족할 때 발생하기 쉽다. 여기에는 싫은 일에서 달아나고 싶다는 도피 욕망이 잠재되어 있다. 업무가 싫어지면 관련된 일을 떠올리기 싫다는 심리가 작용하기 때문에 자꾸 잊어버리는 것이다. 노동 의욕이 충만해지면 집중력이 높아지므로 건망증도 자연히 줄어든다. 셀프 핸디캡과 마찬가지로 도피 욕망의 원인을 어떻게 하면 없앨 수 있는지 생각해보자. 이런 행동은 스트레스와 긴장감을 드러낸다. 저마다 다른 스트레스 해소법. 영수증을 뭉쳐서 버린다. 현대인과 스트레스는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다. 많고 적음의 차이는 있으나 많은 사람이 스트레스를 피할 수 없다고 여기고 운동이나 술자리, 노래방 등에서 나름대로 해소한다. 그중 일상에서 자주 눈에 띄는 행동이 영수증을 꼬깃꼬깃 뭉쳐서 버리는 것이다.
영수증을 받아 지갑에 넣거나 아예 받지 않거나 바로 버리는 등 처리 방법은 사람마다 제각각인데 꼬깃꼬깃 뭉치는 사람은 스트레스가 상당히 쌓여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행동을 거의 무의식적으로 반복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이렇게 자잘한 해소 방법으로는 스트레스가 잘 풀리지 않는다고 한다. 자신도 모르게 이런 행동을 해왔음을 알게 됐다면 자신의 마음을 찬찬히 들여다보고 다른 해소법을 생각하는 편이 바람직하다. 다리를 몇 번이나 바꿔 꼰다. 사람들은 대개 의자에 앉을 때 긴장을 풀기 위해 다리를 꼰다. 장시간 회의를 했거나 사전 협의를 한 뒤 잠깐 쉬려고 다른 의자에 앉으면 자연스레 다리를 꼬게 되는데 바로 긴장감에서 벗어나고 싶어서다. 그러나 몇 차례나 다리를 바꿔서 꼬는 행위에는 다리를 꼬아서 긴장을 풀고 싶다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다. 버릇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빈번하게 다리를 바꿔 꼬면 심신에 자극을 주어서 기분이 상쾌해진다. 그만큼 자신을 편안하게 하려는 마음이 작용하는 것이다. 거꾸로 말하면 다리를 부지런히 바꿔 꼬아야만 할 정도로 긴장을 하고 있는 셈이다. 그러므로 다리를 자주 바꿔 꼬는 것은 긴장을 풀려는 자세라는 의미 이상으로 현재 스트레스가 쌓이기 쉬운 상태임을 드러내는 신호이기도 하다. 친구 등 가까운 사람이 그런 행동을 한다면 그의 이야기를 가만히 들여다주는 것이 좋다. 용건도 없는데 길게 통화한다. 전화한 용건이 끝났는데도 이야기를 끝내지 않고 길게 통화하길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다. 일반적으로 여성이 그렇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은 남성 중에도 많다. 그 이유의 대부분이 바로 기분 전환이다. 스트레스 해소의 한 방법인 셈이다. 길게 통화하는 사람은 평소 직장 등에서 존재감이 없는 사람이 많다고 한다. 남들이 본래의 자신을 알아주지 않는다는 생각이 마음속에 내재되어 있는 것이다. 주위 사람에게 존재감이 없다고 여겨지는 것이 그 사람이 받는 스트레스의 최대 원인이다. 별 볼 일 없는 일상생활을 이야기한 것뿐인데 전화를 끊고 난 얼굴은 매우 상쾌해 보인다.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스트레스 해소법이라고 할 수 있다. 시간 관리, 주머니 관리도 힌트가 된다. 행동으로 알 수 있는 성격. 약속 시간에 15분 이상 일찍 온다. 약속 시간 10분 전에는 도착해야 훌륭한 비즈니스맨이라고 여기는 시대도 있었다. 하지만 시간은 금이다. 휴대전화로 실시간 교통정보를 쉽게 알 수 있는 요즘에는 5분, 최소한 2, 3분 전에 도착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사람이 많다. 그런데 무슨 이유에선지 항상 15분 이상 일찍 오는 사람도 있다. 언뜻 보기엔 시간에 여유를 두는 신중한 사람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시간 관리가 서툰 느슨한 성격이 대부분이다. 자신이 약속 시간에 늦는다는 점을 자각하고 있기에 늦으면 안 된다는 의식이 강하게 작용해 일찍 오는 것이다. 스스로 약점을 자각하고 상대에게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점 등은 좋게 평가할 수 있다. 그렇지만 약속 시간에 딱 맞게 일정을 조정할 수 없는 유형이어서 다른 일을 할 때도 야무지게 일을 처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이런 사람에게는 이런 함정도 있다. 저 사람은 항상 약속 시간보다 일찍 오니까 하는 생각에 서둘러 움직였는데 하필 그날 상대가 늦게 나타날 수도 있다. 본래의 느슨한 성격이 본색을 드러내 극단적으로 늦게 올 가능성도 있다. 만날 약속을 할 때뿐 아니라 일을 진행할 때도 주의해야 할 상대다. 유행에 민감한 사람. 유행하는 패션이나 헤어스타일을 능숙하게 소화하고 언제 봐도 깔끔한 외양을 하는 사람은 남녀를 불문하고 어디에나 있다. 이런 사람들은 브랜드에 대한 지식뿐 아니라 관광 명소도 빠삭하게 꿰고 있는 등 라이프 스타일 전반에 걸쳐 뛰어난 감각을 유지하는 것이 특징이다. 주위에서는 멋에 심혈을 기울이는 사람이라고 여긴다.
그런데 유행하는 브랜드를 섭렵하는 사람은 자기 나름의 취향이 있다기보다는 유행에 뒤처지기 싫다, 모두가 인정하는 스타일을 하고 싶다라는 심리가 강하다. 이런 사람은 유행하는 브랜드가 바뀌면 당연히 자신이 입는 옷도 바꾼다. 따라서 유행에 따라 입는 옷이 다채롭게 변화한다. 이는 꾸밈이 없는 있는 그대로의 모습에는 그다지 자신이 없다는 사실을 반증한다. 자신의 개성이나 취미로는 자기 자신을 내보일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언뜻 보기에 패션을 좋아하고 즐긴다는 인상이지만 실은 주위 사람과 같은 것이나 미디어에서 인기인 패션을 몸에 걸침으로써 내면의 컴플렉스를 숨기고 안심하려는 일면이 있다. 이런 사람은 최저에 잘 순응하고 성실하게 일하는 유형이기도 하다. 주어진 일을 착실하게 해내고 질서에서 벗어나는 행동도 하지 않는다. 그러나 적극성과 활력, 자기 주장과 모험심이 부족하다라는 아쉬움이 있다. 앉는 방법도 성격과 기분을 반영한다. 여러 명이 함께하는 자리에서 정중앙에 앉는다. 전철을 이용하는 사람이라면 경험상 알 수 있듯이 출발역 등에서 텅 빈 열차를 타는 승객 대부분이 우선은 가장자리부터 앉으려고 한다. 7명이 앉을 수 있는 긴 자리는 보통 옆에 다른 사람이 앉을 수 없는 양쪽 끝부터 메워진다. 될 수 있으면 모르는 사람과의 사이에 일정한 공간, 이른바 개체 공간을 확보해 두려는 일종의 영역의식이 작용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남과의 거리감을 고려하지 않은 사람들은 사람이 없는 긴 좌석의 정중앙에 별다른 거부감 없이 앉는다. 소수이긴 하지만 어른이 되어서도 사람 사이의 공간에 신경을 쓰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사람은 평소에 인간관계에서도 거리감에 개의치 않는다. 타인의 개체 공간에 거리낌 없이 돌아오는 경향이 있으므로 함께 있으면 불안하고 마음이 불편해진다. 익숙해지면 나쁜 의도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지만 괜한 오해를 받기 쉬워서 손해를 보는 유형이다. 항상 출입구 가까운 자리에 앉는다. 비행기나 열차, 버스 등 장거리를 이동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할 때 당신이 고르는 좌석은 창가 쪽인가 통로 쪽인가? 어릴 때는 대개 경치를 즐길 수 있는 창가 쪽을 선택하지만 언제부터인가 통로 쪽을 선호하게 됐다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타고 내릴 때나 화장실에 갈 때 옆 사람을 번거롭게 하고 싶지 않아서 또는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빛을 피하고 싶다는 사회 경험에 근거한 판단이 창가 자리의 해방감을 앞선 결과일 것이다. 이와 비슷한 것으로 끝자리를 고르는 행동이 있다. 이때는 또 다른 심리가 작용한다. 강연이나 설명회장 또는 사무실이나 교실에서 자리를 자유롭게 고를 수 있는 상황이라면 가능한 한 출입구가 가까운 자리에 앉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사람은 마음의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때의 불안감은 화재 등 긴급 사고에 대비한 것이기라보다는 자신의 상황에 대해 느끼는 감정이다. 내가 여기 있어도 괜찮은 존재인가? 이 분위기에 익숙해질 수 있을까? 구성원들에게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 출입구에 가까운 자리를 고르는 것은 이러한 불안감을 느끼고 그 장소에서 바로 달아날 수 있게 해두려는 심리가 작용하기 때문이다. 실제 밖으로 나가느냐 마느냐와 관계없이 출입구 가까이에 있는 것으로 마음의 불안을 조금이라도 해소하려는 것이다. 의자 끝에 걸터 앉는다. 앉는 장소뿐만이 아니라 앉는 방법에도 그 사람의 심리 상태가 드러난다. 긴장을 푼 사람은 의자에 등을 기대고 몸을 맡기듯이 깊게 앉는다. 이와 반대로 긴장했을 때나 조심스러운 기분이 강하게 느껴질 때 사람은 의자 끝에 걸터 앉는 경향이 있다. 실제로 도중에 자리에서 일어나지는 않지만 뭔가 바라지 않는 상황이 생길 경우 바로 일어나서 다음 행동으로 옮기려고 몸과 마음이 무의식적으로 준비하는 것이다.
눈앞의 상대가 의자 끝에 걸터 앉아 있으면 유감스럽게 느껴지겠지만 이 또한 이쪽에서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 처음에는 끝에 걸터 앉았던 사람이 시간이 지날수록 점차 의자 깊숙이 고쳐 앉을 수도 있다. 이는 마음을 터놓고 허물없이 이야기하게 됐다는 증거이다. 책 주세요, 책. 네, 오늘 가미오카 신지의 상대의 진심을 읽는 법에 대해서 책을 좀 먹어봤습니다. 굉장히 소 제목으로 달락달락 나눠져 있는 책이어서요. 여러분이 뭐 버스 안에서, 지하철 안에서, 그리고 뭐 화장실 안에서 짧게 여러분이 보실 수 있는 그러면서도 많은 좀 머릿속에 여운이 남는 그런 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책을 보면서 저는 어떤 사람인가, 저는 창가 쪽을 더 좋아하고 그리고 중간에 앉는 것에 대해서 별 부담감을 안 갖고 있는, 그리고 뭐 세미나라든가 이런 공개적인 자리에 갔을 때 문 앞에 앉기보다는 맨 앞줄에 앉는 사람이어서 나는 또 사람과 있을 때 그렇게 불안감을 많이 느끼는 사람은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혼자일 때 많은 불안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 오히려 사람이 있을 때는 더 큰 에너지를 얻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책 맛있게 먹었고요. 여러분도 꼭 구입하셔서 맛있게 이 책을 냠냠 드셔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컨텐츠 좋았으면 구독, 좋아요, 댓글 남겨주시고요. 네, 오늘도 여러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안녕.